12살의 임진왜란. 장래.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어찌 살아났을까. 산신령을 눈앞에서 보고도 멀쩡하다누만. 산의 종들이 수군거렸다. 시신을 발견한 그 자리에 나뭇가지들을 걸어모아 화장을 했다. 다미는 핏자국이 선명한 모명을 가져와 불 위에 던졌다. 보기 아줌마가 미처 이루지 못한 허무한 소망 같은 짜다만 무명이었다. 불꽃. 먹이를 집어삼킨 불꽃은 신이 나서 더 배를 불렸다. 불이 타오르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았다. 마침내 불꽃이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땅에는 재와 뼈조각만 남았다. 산의 종들이 널쩍한 돌멩이를 가져와 뼈를 잘게 부쉈다. 재와 뼈가루를 땅에 묻었다. 다미는 말없이 돌멩이를 주워 작은 돌무덤을 쌓았다. 내가 아는 약초꾼은 산에서 상군을 만난 뒤로는 아예 산을 못한다던디. 산의 종들은 그 일을 겪고도 무사한 다미가 못내 신기한 모양이었다. 호랑이에게 당해 죽은 이는 귀신이 되기 십상이라며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 자리에서 화장을 하고 돌로 막아 놓아야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다. 약초꾼들이나 신만이 중에 산신령을 맞닥뜨리고도 운 좋게 살아남은 이들은 결국 미쳐버린단다. 도깨비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호랑이 눈가를 보고 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는 느낌이라고 한다. 눈을 감아도 계속 호랑이의 얼굴이 떠올라 영혼을 덮친다는 것이다. 수습한 것이 머리뿐이라 보기 아줌마의 돌무덤도 아기 무덤 마냥 자그마했다. 아무도 이것이 손가락이 휘도록 평생 일만 하다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여인의 무덤인 줄은 모르겠지. 다미가 홍생원 댁에서 말린 석류를 얻어왔다. 말린 석류를 우려낸 물을 꿀에 타서 아가씨에게 먹였다. 다나 아가씨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입맛을 다시며 맛있게 받아 먹었다. 남은 건더기는 건져내어 다시 말렸다. 거기에 매실씨와 박 한 입, 감국, 말린 모가와 계피 조각을 합쳐 향 주머니를 만들어 머리맡에 놔주었다. 다나 아가씨는 향 주머니를 보곤 행복해했다. 여기 모든 계절이 다 있네. 다미가 만들어준 모자를 써보더니 오랜만에 웃었다. 따뜻하기도 하지만 머리카락이 자라는 동안 뭔가 쓰고 있는 것이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다. 나 살구색 치마 조골이 입혀주어. 다나 아가씨는 향 주머니를 코에 가져다 대고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했다. 열이 나서 헛소리를 하는가 보다. 곧 스르르 잠이 들었다. 저녁 무렵 다나 아가씨 방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갑자기 머리가 쪼개질 것처럼 아프다며 비명을 지른다. 다미는 정신없이 이웃집에 가서 어린아이 오줌을 받아왔다. 오줌에 계란 노른자를 타 먹이고 팔다리를 주물렀지만 다나 아가씨는 이내 정신을 잃었다. 이씨 부인이 수저로 약을 떠먹여 보지만 삼키지 못해 약은 다시 코로 흘러나왔다. 목구멍에서 처음 들어보는 그렁그렁하는 가래 끓는 소리가 났다. 이상하게 낯설고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다나! 다나! 다나야! 이나도령이 여동생을 안고 계속 이름을 불렀다. 모자를 쓴 다나 아가씨는 갓난아기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나도령이 오라비가 아니라 아버지 같기도 했다. 오생원은 그저 딸의 두 손을 붙들고 있었다. 마치 불꽃이 서서히 꺼지듯이 그렇게 아가씨의 숨은 훅 꺼져버렸다. 일순간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
모두 숨을 멈췄다. 마침내 이씨 부인이 크게 통곡했다. 오생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딸아이의 얼굴에 연신 귀를 가져다 댔다. 이나도령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입술을 떨며 소리내어 흐느꼈다. 이나도령이 여동생의 뺨에 얼굴을 부비며 울었다. 가여운 것, 가여운 것. 다미도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껴 울었다. 모든 가족이 들어와 다나아가씨의 마지막 모습을 조용히 보고 나갔다. 오생원과 이씨 부인만 들어가서 몸을 씻기고 염습했다. 난리 중이라도 좋은 천도, 좋은 옷도 마련할 수 없었다. 다나아가씨는 평소에 좋아하던 살구색 치마 저고리를 입었다. 다미가 만들어준 머리수건이 꽤 잘 어울렸다. 살아있을 때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그나마 위로가 되었다. 이튿날 소식을 듣고 윤겸 도련님이 직접 목수에게 부탁해 관을 짜서 가져왔다. 조랑말 흰점박이가 죽은 후 이 집 물건을 나를 수 있는 단이 사라져서 걱정이었다. 막정이 아저씨도 없고 보기 아줌마도 없고 충직하고 힘센 종들은 다 사라지고 없다. 그리고 이 난리통에는 솜씨 좋은 목수도 없었다. 목수의 솜씨가 너무 어설퍼 관이 다나아가씨 몸에 맞지 않았다. 오생원은 화를 내기보다는 이것조차 서럽다며 울었다. 당황한 목수가 다시 관을 손보겠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고 윤겸 도련님은 입관 준비를 위해 분주히 서둘렀다. 눈이 몹시 내렸다. 온 세상이 새하얗게 변했다. 산소로 가는 길이 진창이 되어 관을 내릴 일이 걱정이었다. 다미는 이씨 부인 눈에 띄기 전에 구도리를 몰래 제 방으로 옮겨 놓았다. 아가씨의 바람대로 어떻게든 잘 돌봐줄 생각이었다. 이 추운 겨울에 아무 먹이도 없이 홀로 목숨을 이어가는 그 생명력이 놀라웠다. 다미는 그 어여쁜 아가씨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병으로 고생하던 것을 생각하면 아가씨의 마지막 모습이 매우 편안해서 그것이 위안이 되었다. 더는 고통이 없을 테니. 윤겸 도련님의 저고리와 덧옷, 큰아가씨의 모시 적삼과 치마 저고리, 오생원의 웃옷, 이씨 부인의 장옷과 호치마, 그리고 셋째 도련님이 보내온 혼잎을 한 채, 이나 도련님의 저고리, 가족들이 내놓은 옷가지와 이불을 묶어 수의를 입힌 다나아가씨의 몸을 꽁꽁 매듭지어 묶었다. 온 가족의 소중한 비단 옷들을 묶어 이렇게 대렴을 치렀다. 고을 관리가 제대로 된 목수를 보내주어 겨우 관을 다시 짤 수 있었다. 관에 칠성판을 깔고 아가씨의 헌옷가지들을 채워 넣었다. 시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가족들의 옷으로 꽁꽁 싸맨 몸을 나무관에 반듯하게 뉘었다. 이씨 부인이 눈물을 훔치며 작은 대바구니를 내밀었다. 안에는 아가씨가 쓰던 물건들이 있었다. 반지꼬리, 작은 거울, 분첩, 실꾸리, 은가락지, 노쇠 분합, 참빗, 그리고 작은 인두. 그것들이 다나아가씨의 삶이 남긴 전부였다. 다미는 조용히 머리수건과 향주머니를 더했다. 오생원이 그것들을 바구니에 담았다. 그리고 다나아가씨 옆에 넣어주었다. 그날 밤 다미는 다나아가씨의 꿈을 꾸었다. 처음 만난 날처럼 살구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곱게 단장한 모습이었다. 옅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곱게 따았는데 오얏꽃이 핀 나뭇가지 아래 서 있었다. 아침에 오생원에게 아가씨가 꿈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오생원도 딸의 꿈을 꾸었다며 울었다. 아마 사흘 뒤에 제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우리 꿈에 나와준 것 같구나. 오생원의 꿈에서는 다나 아가씨가 꽃동산에서 그네를 타며 웃고 있더라고 했다. 매일 아침 오생원은 딸의 빈소에 가서 곡을 했다. 촛불을 켜놓은 채 하염없이 딸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도 있었다. 마치 기다리면 딸이 다시 살아 돌아올 거라고 믿는 사람 같았다. 윤겸 도련님과 사내 종들은 묘자리를 보고 구덩이를 파기 위해 먼저 떠났다. 오후에 발인 행렬이 집을 떠났다. 가족과 식솔들만 참석한 단출한 여행이었다. 흑순이도 꼬랑지를 축 늘어뜨린 채 따라왔다. 산등성이 윗자락 정남향의 자리에 터를 잡았다. 간소하게 술과 과일로 제사를 지내고 관을 내렸다. 흙이 반쯤 덮였을 때 미처 챙기지 못한 다나 아가씨의 남은 물건을 작은 꾸러미로 만들어 옆에 묻었다. 그리고 다시 흙을 덮었다. 딸아이가 쓰던 물건이 집에 남아있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며 이씨 부인이 내린 결정이었다. 땅을 평평하게 고른 뒤 봉분을 만들었는데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것이 딱 아가씨 몸에 맞았다. 무덤 앞에 돌을 평평하게 쌓고 잔디를 입혔다. 다시 무덤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애통하게 곡을 했다. 장례가 끝났다. 다나 아가씨의 몸은 이제 차디찬 땅속에 묻혔다. 그리고 살다간 모든 흔적들도 함께 묻었다. 아가씨의 넋은 자유롭게 하늘을 떠돌다가 이내 자유로워질 것이다. 다나 아가씨 몸과 넋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이제 알던 이들의 기억으로만 남을 것이다. 쇠미록 오희문의 일기 정유년 2월 1일입니다. 저녁에 죽은 다나의 몸을 씻기고 염습을 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중에 의복도 마련할 수 없어서 다만 평소에 입던 옷 한 벌을 입혔다. 슬프다. 내 딸은 평소 가난한 집에 살면서 남들처럼 잘 입고 잘 먹고 마시지 못했는데 죽어서도 좋은 옷 한 벌 구해 염해주지 못했다. 죽을 때까지 지극한 한으로 남을 게다. 다시 봄. 을미년 1592년 9월 21일. 이전에 독눈에 별을 별 때면 어떤 사람이 조그만 거북이를 잡았는데 겨우 동전 하나 크기만 했다. 내가 이것을 구해서 딸 다나에게 주었더니 조그만 사발에 물을 담아 여러 날 길렀다. 내가 보니 그릇이 작아 살기에 안 좋아서 오래지 않아 죽을 듯하니 몹시 불쌍했다. 직접 소매 속에 넣어서 못해 가서 놓아주었더니 유유히 가다가 물 한가운데로 가기도 전에 모래 속에 몸을 감추었다. 제가 살 곳을 얻었다고 할 만하다. 쇠미록 제4권 을미일록. 네, 이 장에서 다나 아가씨가 마침내 생을 마감했죠. 그리고 다나 아가씨가 키우던 그 작은 거북이, 그릇에 담겨있던 작은 거북이는 살았어요. 그래서 다미가 방으로 그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거북이를 방으로 가져왔죠. 그리고 다나 아가씨와 그 가족들, 남아있는 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이 이 장에는 고스란히 묘사되어 있어요. 막내 아가씨이자 막내딸이죠. 오빠 도련님들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와 엄마의 그 귀여움을 한껏 받았던, 너무나 오랫동안 알았어요. 아파서 그게 참 힘이 들었을 것 같은데 머리에 이가 들끓어서 서서히 이렇게 죽어간 거죠.
네, 제가 12살의 임진왜란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 그 중에서 다나아가씨의 마지막 삶이 떠나가는 부분을 한번 읽어봤어요. 12살의 임진왜란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챕터로 다시 만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